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중국의 20 전투기는 과연 어떠한 전투기인가? 중국은 1990년대부터 JXX라고 불린 스텔스 전투기 제작 프로젝트를 개시하였습니다. J-20은 그 결과 중의 하나이며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제작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2010년 12월 그 모습이 공개되었고 2011년 1월 20회분의 시험 비행에 성공하였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스텔스기는 2020년쯤에야 개발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J-20은 이 예상을 깨고 10년 앞당겨 개발되어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J-20은 중국 성도 전투기 설계연구소가 설계했고 성도 비행비 기공업공사가 제조하여 중국의 J-10, 11 등이 4세대 전투기 이후 속기종으로 개발한 것으로 레이더는 이사 레이더를 장착했고 전체적인 항공전자장비, 운항 시스템은 J-20과는 달리 완전히 새로운 체계로 장착하였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J-20 실전 배치에 대해 감론을박이 있었지만 시진핑이 실전 배치 행사에 참석하면서 사실상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도 믿을만한 정보는 못 된다는 의견이 제법 많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기술력이 부족해 J-20이 중국 공군이 원하는 성능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억지로 만들어낼수록 손해이며 주변국들에게 엉망인 성능이 들통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중국 측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 최강의 전투기 F-22와도 맞먹는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실성은 5세대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4.5세대 전투기 KF-X와 비교해도 성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엔진의 문제. 이 동영상의 이미지와 사운드는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가 소유하고 있다. J-20의 엔진은 러시아의 AL-31 엔진을 사용합니다. 중국은 자국의 기술력으로 J-20의 거대한 동체에도 불구하고 슈퍼크루징을 할 수 있는 엔진을 만들 수 있다고 하였지만 결국은 전부 테스트에서 실패했으며 결국 방법이 없어 러시아의 최신 엔진도 아닌 AL-31 엔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AL-31 엔진이 무엇이냐? 바로 80년도 초반 배치된 Su-27이 사용하는 엔진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5세대 전투기용 AL-41F1 엔진이 존재하며 러시아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Su-57에 탑재된 엔진입니다. 이 최신 엔진을 놔두고 중국은 오래된 구형 러시아의 엔진을 가져다가 자국의 최신의 전투기에 탑재하는 것입니다. AL-31의 엔진 출력은 75.22kN, F더버너 122kN, 반해 AL-41F1은 93.1kN, F터버너 147kN의 성능을 냅니다. 또한 AL-41F1을 장착한 Su-57은 고출력 엔진 덕분에 슈퍼크루즈가 가능하지만 AL-31 엔진을 장착한 J-20은 슈퍼크루즈가 불가능합니다. 과연 5세대 전투기라 부를 만한 건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Su-27과 Su-30을 카피하고 엔진도 역설계하여 러시아를 굉장히 화나게 한 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역설계를 한다고 한들 전투기 엔진은 그렇게 단순한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 성능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호기롭게 역설계를 하였지만 결국 구형 엔진도 제대로 카피하지 못하고 러시아에게 미운 털만 박힌 꼴이 되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최신 엔진은 절대 제공하지 않으며 Su-30의 경우 역설계 금지 조항과 엔진 내부에 봉인지를 붙여 마음대로 분해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또다시 중국의 뒤통수를 맞을 러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최신 엔진을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미국과 서방 세계에 비해 러시아의 전투기 엔진 기술이 많이 뒤처져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이와 수호위로 명성을 떨쳤던 러시아도 결국 미국과 서방 세계의 엔진 제작 기술에 뒤처진 것입니다. 이렇게 뒤처진 러시아제 엔진을 카피하거나 구형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엔진 출력과 크기의 문제에서 부족함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체도 워낙 크고 무겁기 때문에 실제 전장에서 기동력은 의심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큰 기체는 폭장량을 늘리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며 원하는 출력을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큰 구형 엔진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기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재원상으로 KF-X보다 출력은 더 강하지만 이는 엔진의 재원이고 Su-27만큼 크고 무거운 기체의 AL-31 엔진은 매우 버거워 보입니다. 훨씬 가벼운 KF-X가 실제 공중에서는 훨씬 날렵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두 번째, 레이더 문제. 중국은 과거 이스라엘과 협업하여 이사 기술을 확보하고는 있지만 상당히 과거 버전의 이야기로 천안문 사태 이후부터 서방세계의 중국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가 내려진 이후 스스로 독자 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독자 개발한 중국의 이사 레이더의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판 최신 에이지스-3이라고 칭하는 군민급 구축함에 이사레이더의 성능이 고정 표적을 30%밖에 잡아내질 못하는, 다시 말해 이사레이더라 부르기도 민망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보았을 때 제20에 들어간 이사레이더의 성능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레이더는 특정 주파수를 가진 신호를 발사하는 장치이므로 일정한 주파수를 가진 전파가 발사되면 해당 전파의 발사원을 역추적하여 레이더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는 임의의 주파수를 가진 여러 개의 전파를 조합하여 발사할 수 있으므로 여러 개의 주파수를 복잡하게 섞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배경 전파와 구분이 가지 않도록 위장합니다. 하지만 성능이 부족한 제20의 이사 레이더는 조사를 할 경우 쉽게 발각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일본의 전투기들을 비롯한 대만의 F-16 개량형 전투기에게도 쉽게 발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이더 고유의 성능도 의심이 갑니다. 큰 기체로 인해 제20의 이사 모듈을 약 1800개 이상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불필요한 전기 소모와 열 발생으로 탐지될 거리를 오히려 제공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왜 1800개 이상의 모듈을 배치하였을까요? 답은 뻔합니다. 성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한 개의 모듈도 안 쉬운 것입니다. 만약에 서방세계 아니면 KF-X의 이사레이더 성능만 나와도 1200개의 모듈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부족한 이사레이더의 성능으로 탐지율이 올라가고 적을 찾는 능력 또한 떨어지며 적이 체민 공격에도 취약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5세대 전투기로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만약 KF-X와 J-20 간 공중전 발생을 가정하였을 때 KF-X는 먼 거리에서 J-20을 미리 발견하고 미티의 미사일을 발사하여 교전을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체의 카나드를 적용하여 아시즈의 증가, 실한 스텔스 설계, 믿을 수 없는 스텔스 도료 등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5세대 스텔스기라고 한 만큼 방심은 금물입니다. 중국이 원하는 제20의 역할은 동아시아의 패권을 확실히 장악하기 위한 게임체인저 역할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체인저는 커녕 훈련 및 배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 여러 경로로 제20의 성능 미달이 드러나게 된다면 중국의 입지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20의 대수를 압도적으로 늘려 숫자로 제압하는 방법도 있다고는 하지만 현대의 전쟁을 숫자로 이야기하기에는, 특히 전투기와 같은 첨단 장비끼리의 대결에서는 숫자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자하여 종이 호랑이를 잔뜩 뽑기에도 중국으로서 매우 부담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의 F-35의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중국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며 한국과 일본의 이지스함과 대공망에 전부 걸리는 것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제20은 5세대 스텔스기를 표방한 전투기로 4.5세대급의 성능은 반드시 나온다고 봅니다. 이에 제20 너무 약 잡아봐서는 안 되며 항상 긴장을 늦춰선 안 될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관심 표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KF-X 사업이 순항 중인 가운데 지금까지 그래픽으로만 볼 수 있었던 KF-X의 실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에는 특별한 첨단 기술 그래핀 전도성 코팅이 사용되는데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전투기 개발에만 8조 6천여 원이 투입되는 KF-X는 계획된 백스무대의 양산까지 포함될 경우 10조 원이 추가되는 총 18조 6천억 규모의 단군 이래 최대의 국산 무기 획득 사업이다. 초대형 사업인 만큼 KF-X는 시작부터 셀 수 없는 고비를 넘어야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2001년 3월 공사 졸업식에서 최신의 국산 전투기 개발을 언급한 이후 경제성 문제로 무려 10여 년 이상을 허송세월했다. 그동안 진행된 타당성 검토만 5차례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2015년엔 우리 공군이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우리나라에 제공하기로 한 25개 기술 가운데 A사 레이더 등 4가지를 미 정부가 거부하면서 KF-X는 다시 해안
번 위기에 빠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F-X는 현재 예정된 시간표대로 정상 순항 중이다. 하이가 발행하는 플라이 투게더 6월호에 공개된 당시 사진에는 KF-X의 전방 및 중앙 동체 일부가 조립된 모습이 최초 공개됐다. 지난해 2월 14일 KF-X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벌크헤드 가공 착수 행사 이후 434일 만에 드디어 몸통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금까지 KF-X는 컴퓨터 그래픽으로만 볼 수 있는 전투기였다. 비록 지난해 10월 개최된 서울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아덱스에 처음으로 실물 크기의 KF-X 모형이 공개되었지만 KF-X의 시제기는 카티아 측 설계 프로그램 화면 속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체 구성품이 하나둘씩 완성되면서 이제는 실제 존재하는 전투기로 발전했다. 하동에너지 극한제어 연구단은 KF-X를 위하여 신소재인 그래핀을 사용한 전도성 코팅 재료를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핀을 사용할까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탄소 원자 구조물인 그래핀은 스텔스 성능의 핵심인 전도성이 구리보다 100배 이상이며 전투기 공력 가열로 생기는 열을 차단하는 정도인 열전도성의 경우에도 최고의 열전도성을 자랑하는 다이아몬드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가시광선에 대한 흡수량이 아주 낮아 550나노미터의 파장을 기준으로 가시광선에 대한 투과율이 97.7%이나 되어 기존의 ITO 코팅 가시광선 투과율 80% 이상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래핀 기반 조종석 유리는 아직 미국도 생산에 성공하지 못한 신기술이므로 한국에서 먼저 성공해 상용화시킨다면 충분히 미국의 F-35 전투기에도 제압할 수 있는 전략적 신기술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한국은 전자공학 기반이 튼튼해 그래핀 기술에서는 미국과 동등한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역시나 하동에너지 극한제어 연구단은 환경시험과 그래핀 양산기술 확립을 위한 방위사업청의 자금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었고 아주 가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국내에서도 한국형 타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 메타 스텔스 기술에 대한 자금 투자가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KF-X를 위한 메타 스텔스 기술과 장보고 3급 잠수함을 위해 개발 중인 메타 스텔스 기술, 한국의 자랑인 진화갈륨, 간, 전력 증폭 소자 등의 첨단 기술은 밀리터리 리뷰 이지 1908호를 통해 보다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업계가 한때 국내 기술로는 개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평가마저 내려졌던 한국형 전투기 KF-X의 핵심 장비 다기능 위상 배열 AESA 레이더 시제품을 제작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군 당국은 최종 단계의 A사 레이더 시제품을 제작 완료해 오는 8월 12일을 전후해 국산 A사 레이더 시제품 개발에 기여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과 한화시스템 등 방산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출고식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연구진은 A사 레이더의 핵심 기능 부품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레이더 분야 기술력을 인정받는 이스라엘에서 성능 평가에 도전, 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스라엘 레이더 업계는 한국이 자체 기술로 최초 개발한 레이더 기능 부품의 성능에 대해 기대 이상이라며 호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달 예정된 출고식은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A사 레이더 개발을 우리 손으로 결국 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며 바이러스와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께 좋은 메시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A사 레이더는 천여 개의 표적을 추적 탐지하는 전투기의 눈으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이 승패를 좌우하는 현대 공중전 개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2021년 4월 KF-X 첫 시제기 출고되면 A사 레이더 시제품이 장착된다. KF-X 시제기는 블락 0로 분류되며 본격적인 양산은 2026년부터 시작된다. 블록 1으로 구분되는 초도 양산형은 공대공 임무와 제한적인 공대지 임무를 수행한다. 2029년 본격 양산에 들어가는 블록 2부터는 공대공 및 공대지 그리고 공대함 임무까지 수행이 가능한 완전한 다목적 전투기가 완성된다. 감사합니다.